자,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자,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일단 보죠. 그 러시아군이 오는데 걸린 시간이 6주라고 독일이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한 건데 이 전쟁이 시작되고 프랑스가 급해지니까 러시아에 이제 빨리 와줘! 빨리 와. 그랬더니 당시 니콜라이 2세가 3주 만에 가라. 그래서 상상을 깨고 빠른 속도로 들어와요. 근데 그러려니까 군대가 완전히 헐벗은 채로 달려온 거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일 문제가 두 개 군이 왔는데 이쪽이 속도가 다른 거예요. 독일군이 어떻게 했냐면 랜덴캄프가 위쪽에 오니까 랜덴캄프랑 먼저 살짝 부딪혀갖고 살짝 져줘요. 그리고는 여기서 아까 말한 기차. 여기를 랜덴캄프를 완전히 비우고 여기가 뚫리면 베를린까지 그냥 들어오는데 근데 그걸 비워요? 비워요. 비우고 기차로 돌려요. 기차로 남은 군단을 싹 돌려서 와. 삼선호부터 늦게 오고 더 험한 길로 왔거든요. 기차 여기를 있고. 몰살시키고 그다음에 랜덴캄프를 치는 건데 이게 단순히 아이디어의 문제가 아니라 첫째는 이 수속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거 예행 연습도 안 해본 건데 당시 아까 말한 대로 그 수학 천재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 철도 담당인들이 이걸 해냈어요.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암호인데 러시아군이 문맹자가 너무 많아서 암호를 칠 수가 없으니까 더 웃기는 게 러시아군이 암호를 쳐도 너무 유치해가지고 독일의 암호 전문 애들이 암호 무전도 즉석에서 번역해서 거의 풍문으로. 독일이 굉장히 똑똑하게 어떻게 보면 두뇌 싸움에서 이긴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 러시아의 두 장군은 그렇게 졸장이었다면서요? 이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네. 그 러일 전쟁 때 봉천 자, 전투에서 잠깐만요. 아, 러시아? 자, 여기까지 잠깐 얘기해 보죠. 자, 독일이 있죠. 독일. 자, 이제 조금 재밌어집니다. 자, 물론 남의 전쟁 얘기 가지고 재밌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쓰인 말은 머리를 쓴 그 유명한 전투예요. 자, 독일이 있으면 여기 러시아가 렌넨카프, 삼선호프 이렇게 해서 여기 40만 대군 글씨가 잘렸다. 이쪽에 40만, 이쪽에 40만이 와요. 근데 이쪽이 길이 더 험해. 그래서 얘가 먼저 왔어. 이쪽이. 지우자. 다시. 40만. 그래서 독일에 이게 러시아야. 러시아. 호프만 16만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 보니까 요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요쪽에 장군 렌넨카프, 삼선호프 둘이 사이가 안 좋아. 서로 연락도 잘 안 해. 너 어디 있니? 몰라. 뭐 이런 식으로. 미안해요. 재미없죠. 그래서 이 호프만이 먼저 여기서 이쪽에서 이게 지도상으로 뭐 몇십 킬로, 몇백 킬로 떨어져 있어요. 실제로는. 여기서 16만으로 먼저 탁 싸워요. 싸우고 빠져 살짝. 그리고 밤에 기찻길을 이용해서 칙칙폭폭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16만 중에 뭐 조금밖에 안 남기고 한 1, 2만 정도 전부 다 이쪽으로 이동시켜. 사람도 기차를 타고 사람이랑 뭐 총 물건들을 대포 이런 걸 다 이동시켜. 밤에 한 하루 이틀 만에 2, 3일 만인가. 그래서 여기서 얘네들을 박살을 내고 이기고 다시 이쪽을 공격했다. 근데 핵심이 뭐냐? 이쪽 기찻길을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학 천재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기차 시간표를 만들었다, 냈다. 가장 짧은 시간에 전부 다 이동할 수 있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약간 의문을 가져야 돼요, 사실은. 여기 16만으로 탁 이렇게 일단 잠깐 싸우고 뒤로 빠졌는데 이쪽으로 빠졌어 이렇게.
그럼 이 40만은 여기 뒤에 독일 그 당시에 수도 베를린이 바로 있거든. 이 뒤에 여기를 비우면 이렇게 베를린이 점령당하면 끝이죠. 그럼 이 40만은 왜 공격을 안 했나 빠르게 이런 생각이 들죠. 상식적으로.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돼요. 지금은 된다. 지금은 돼요. 지금은 인공위성, 뭐 드론 이런 거로 쫙 뭐 한 몇 시간 동안 만에 저기 앞에 있는가 없는가 알아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안 됐어요. 뭐 인공위성이 있어요? 아니면 뭐 드론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저기 우리를 딱 치고 빠졌어. 그럼 여기 40만이 있어. 40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저기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막 40만이 가요. 이렇게 여기서 대포 쏘고 총 쏘고 하면 큰일 나. 당연히 큰일 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높은 사람이면 그렇죠. 여러분 너무 똑똑하면 안 돼요. 똑똑한 애를 뭐 한 3천 명 정도를 예를 들면 야, 너 뭐 이렇게 장군 하나 붙여서 높은 사람 하나 붙여서 별. 너 앞에 가서 수색을 해. 우리 3,000명을 데리고 예를 들어서 막 산이 막 있으면 야, 1,000명 이쪽, 1,000명 이쪽, 1,000명 이쪽으로 가. 그럼 또 1,000명이 예를 들면 저기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야. 이 또 1,000명의 높은 사람은 다시 너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이렇게 또 나눠서 보내요. 이게 아무리 빨라도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한 3일에서 일주일 굉장히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아까 조금 남겨뒀다 그랬죠. 여기 좀 남아서 총을 쏘거나 대포를 쏘면은 여기 수색을 빨리 못해.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16만으로 팍 싸운 다음에 뒤로 살짝 빠지고 조금씩 이렇게 싸울 사람만 남겨두고 이쪽으로 다 빠져서 철도로 얘네들 러시아 군들 걸어 다니니까 여기를 공격해서 물리치고 다시 이쪽을 공격했다. 이거 아주 유명한 거예요. 자, 이어서 보죠. 러시아의 두 장군은 그렇게 졸장이었다면서요. 이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네. 그 러일 전쟁 때 봉천 전투에서 삼손호프이 일본군한테 막 두드려 맞고 있었어요. 네. 근데 삼손호프가 렌나캄프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했죠. 근데 렌나캄프가 그걸 무시해버려요. 왜? 같은 팀인데.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네. 상황이 안 됐다는 설도 있고 라이벌의식이 강해서 일부러 안 도와줬다는 설도 있고. 저런 아무리 라이벌이 신경을 해도. 그러니까. 근데 다 깨져요. 일본군한테. 네. 다 깨져서 더구나 둘 다 포로가 돼요. 아이고야. 근데 포로소에서 서로 만났어요. 거시다. 그러니까 삼손호프가 어떻게 했냐면 쳤어요. 이런 XX 화가 하면서. 나. 너 때문에 졌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병졸들이 보고 있는 데서 막 꼴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이거를 누가 봤느냐? 당시 호프만 대위였거든요. 일본군 참관 무관으로 왔다가 이걸 봐요. 그래서 쟤네 둘이 사이가 정말 안 좋네. 이용하나요? 나중에 호프만이 중령됐을 때 야 러시아 쪽 장군이 누구야? 렌네캄프가 삼손호프냐. 우리가 이겼네. 이겼다 이거. 근데 사실 이건 어떤 하나의 설일 수 있어요. 이 에피소드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호프만 중령의 자서전에서 나오거든요. 너무 극적이긴 하다. 너무 극적이. 대위 때 일본군 이렇게 가서 봤는데 렌넨캄프하고 삼손호프하고 둘이서 같이 주먹 다짐하고 싸우더라. 근데 도착해서 전쟁터에 갔더니 지휘관 둘이 그 둘이더라. 약간 주장 냄새. 조금 꽤나 주장 냄새가 좀 나긴 하네. 최악의 지휘관이 자, 방금 전에 나온 얘기가 우리나라랑 관계된 거야. 자, 처음에 뭐라 그랬죠? 이게 이렇게. 자, 좀 슬픈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나오죠 여기서. 자, 그 당시에 여기 독일이 있어. 독일은 어차피 프랑스랑
러시아 제국 그 당시에 동시에 싸워야 돼요. 그 당시에 러시아가 여러분들 지구본을 봐봐. 무지 커요. 무지 큰데 무지 커요. 무지막지하게. 이 러시아 요 끝에 우리나라가 있죠. 우리나라. 응? 잠깐만. 너무 성의 없이 그리면 너 화나겠지. 우리나라. 여기 일본. 일본은 조그맣게 섬이 4개니까 자 5개인가? 하여튼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일본이 우리나라 공식 명칭 대한제국인가? 조선이라고 하죠. 조선. 응? 대한제국 때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우리나라 이 일본이랑 여기 이쪽에 잠깐만 러시아가 어떻게 생겼지? 몰라요. 하여튼 이렇게 있고 이렇게. 당시에 이렇게 청나라 있었어. 청나라 중국. 그래서 청일 전쟁 청나라랑 일본이랑 먼저 붙었나? 하여튼 청나라랑 일본이랑 붙어서 청나라가 졌어. 우리나라를 놓고 싸웠어요.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차지하려고.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그런 걸 그 외국의 증기기관 이런 거 있잖아. 수학, 과학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제대로. 그래서 약했어요. 일본이 먼저 받아들여서 청나라를 이기고 그때 러시아가 무지하게 셌는데 러시아랑 일본이랑 붙었어요. 러일 전쟁. 어디에서 붙었어요? 우리나라 안에서 붙었어. 공천리 우리나라 이름이죠. 그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 나오잖아. 러일 전쟁 직후에 하면서. 그러니까 러시아랑 일본이랑 붙을 때 그때 이 렛넨카프, 삼선호프 러시아 장군 둘이 일본이랑 우리나라 안에서 붙었어요. 싸움을 하는데 전쟁을. 삼선호프가 이 렛넨카프한테 야 도와줘 SOS 했는데 렛넨카프가 뭐 도와줄 수 없었는지 아니면 도와주기 싫었는지 하여튼 안 도와줬어. 그래서 일본한테 깨지고 얘도 깨졌어. 그래서 이 렛넨카프와 삼선호프가 그 당시에 장군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본 그 포로 수용소에 잡혔어요. 그런데 잡혀서 너 왜 안 도와줬어 하고 막 때리고 싸우는 걸 그 호프만 중령 아까 여기 1차 세계대전 때 어디 갔어? 여기 호프만 여기 이쪽에서 탁 싸운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서 싸우는 거 그걸 호프만이 한 거예요. 호프만 독일의 군인 이 호프만이 젊었을 때 여기 일본군이 싸우는데 옆에 와서 그걸 봤다는 얘기야. 이렇게 싸워서 렛넨카프랑 삼선호프가 붙잡혀서 싸우는 걸 봤다는 얘기야. 쟤네 사이가 나쁘네. 그렇게 이제 봤어. 그런데 나중에 1차 세계대전, 막 나중에 후에, 몇십 년 후에, 이 호프만이 딱 러시아랑 싸우는데 16만을 데리고, 야, 러시아 장군이 누구야? 렛넨카프 삼선호프래요. 그러니까, 걔네 옛날에 그 일본이랑 싸울 때 보니까 포로로 잡혀서 보니까 잡힌 걸 보니까 걔네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서로 제대로 연락도 안 하고 서로 도와주지도 않을 거야.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싸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이 호프만 이 사람의 자서전 내가 어떻게 살았다. 거기 나오는 얘기라서 뭐 100% 확실하진 않다. 뭐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호프만이 그 러일 전쟁 때 일본군이랑 그 옆에서 봤다. 그거는 거짓말을 못 하겠죠. 그리고 러시아랑 싸울 때 1차 세계대전 때 이렇게 싸웠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겠죠. 포로스 형사에서 막 잡혀서 싸웠다. 이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안 생겨요? 왜 러시아랑 일본이랑 러일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독일에서 일본으로 올라 그래도 비행기 타고 한참 와야 돼. 그 당시에 배 타고 와야 될 텐데 몇 주가 걸렸을 것 같은데 그 독일에서 일본까지 와서 전쟁하는 걸 옆에서 구경한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독일하고 일본하고 나중에 그 제국주의가 됐어요. 이 독일은 옆에 식민지를 가질 수가 없어. 해군도 약하고. 그래서 독일이랑 러시아랑 어차피 싸울 생각이야. 일본은 섬나라죠. 식민지를 우리나라, 뭐 인도네시아, 막 중국 식민지를 가지려고 막 나왔죠. 그런데 이 독일하고 일본하고 친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러시아랑 싸운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야, 너 가서 호프만한테 젊었을 때 똑똑하니까 너 가서 싸우는 거 보고 와. 러시아가 어떻게 싸우나 그 싸우는 걸 보고 정보를 뺏어와. 그렇게. 그러면 러시아랑 일본이 싸울 때, 전쟁할 때 이 독일 군인이 옆에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러시아 군한테 죽지 않나? 그러진 않아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아직 독일하고 러시아는 전쟁 상태가 아니야. 나 그냥 보러 왔다. 여기 호프만이. 러시아 사람한테 그러면 그래? 하고 그냥 보내주고 포로로 잡지 않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걸 참관무관이라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좀 얘기가 어려워서 설명을 좀 길게 했어요. 있었다면 1차 세계대전 안에서 최악의 또 전투가 있다고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그 1차 대전 전투는 사실 다 최악이에요. 그렇죠. 뭐 하나 꼽을 수가 없을 예, 정도로 뭐, 너무 많은 사상자가 일단 나오고. 사상자가 많이 난 거를 떠나서 네. 이게 너무 허무하게 너무 어처구니 없게 죽으니까 네. 여기서 충격들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되게 1차 세계대전이 서부 전선을 국한해서 봤을 때 3대 전투라는 게 쏨 전투, 이프로 전투, 이제 파스샹달 전투 이렇게 얘기하는데 쏨 전투 같은 때는 병사들이 걸어서 갔다고요. 왜요? 미리 포사격을 무지하게 때리고 때리고 요 앞까지 가요. 그다음 거기까지 진출하면 그 앞에 때리고 사실은 이렇게 그거 해서 굉장히 근대전의 그럼 시초네요. 예. 천막 포격을 실시하면서 며칠을 때렸어요. 그냥 이거 다 죽었을 거다. 그러고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서서 갔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갑자기 기관총이 총알에 날라오고. 난사를. 근데 당시 기관총 그 참호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제가 어느 책에 읽었더니 호각 불고 나가서 일개 중대 전멸하는데 15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독일군 측 기록을 보니까 그건 영국군이 걸어가는 시간이고 네. 쏘기 시작하고 5분. 딱 5분이면 일개 중대가 전멸합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오는데 가만히 보고 있다가 사정거리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사격 그러면 5분 아닙니까? 5분 그렇죠. 안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죽으니까 이제 나름 여러 가지 전술 개량을 하는데 이게 다 소용이 없어요. 그 유럽 애들의 군사 전략이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하나는 공격이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 말이 전쟁 때 참 무서워요. 예. 하여간 이게 무서워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현대전이라는 거. 이 현대전 안 해본 사람들이 이제 기차도 나오고 공장도 나오고 탄약도 막 나오니까 물량 전쟁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물량 전쟁의 뜻은 뭐냐면 아까 왜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물량과 병력을 기차 같은 데 실어가지고 좁은 장소에 얼마나 빨리 투입하느냐. 그래서 확 투입해서 먼저 많이 투입한 쪽이 이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갔다가 그냥 1,000만 명씩 갖다 밀어넣은 건데 그렇게 해서 끝날 줄 알았는데 저쪽도 똑같이 오니까 같이 얻어 터지는 게 됐죠. 그 다음에 참호하고 기관총 걸었더니 공격보다는 방어력이 훨씬 우세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량을 있는 대로 투입을 해도 승부가 나기는커녕 죽기만 하는 거예요. 정말 시간만 자꾸 흘러가고. 그래서 제가 제 1차 세계대전 때 대부분 각국 자, 지금 나온 얘기가 약간 처음 듣는 학생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다음 시간에 이걸 다시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설명된 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그걸 잠깐 보여주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